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간 수많은 중년 남녀의 연애 심리를 상담하며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특히 중년의 이성관계에서는 단순히 젊은 시절에 불꽃 튀는 연애와는 다른 깊이와 지혜, 그리고 더욱 섬세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각자의 견고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나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고 또 내가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년 이성 관계에서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대화 기술, 그 숨겨진 비밀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로맨스에 작은 등불이 되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숫자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의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마법 같은 대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중년이 되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설레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와는 달리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고 그만큼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확고해져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린 두 나무가 서로의 가지를 뻗어 얽히고 설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 사람으로 만드는 대화 기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재주가 좋거나 화려한 언변을 뽐내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나에게 깊은 호감과 신뢰를 느끼게 만드는 섬세하고 지혜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만남이 아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깊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대화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면 유머나 화려한 언변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년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을 대화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질문과 적극적인 리액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는 다소 형식적인 질문보다는 오늘 특별히 선생님의 기억에 남는 일이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있으셨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아쉬우셨나요? 처럼 상대방의 내면과 감정선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헤아리려는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처럼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요. 같은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며 여러분께 강한 긍정적인 인상과 함께 편안함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짧게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정말 했죠.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하고 짧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의 경험을 곁들이되 다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죠. 핵심은 언제나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눈을 맞추고 때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안과 더불어
여러분에 대한 깊은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갈 겁니다. 이는 단순한 리액션을 넘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존중받는 느낌을 선사하여 관계의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칭찬 역시 매우 중요한 대화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고 뻔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는 상대방의 내면의 매력, 즉 성품이나 지혜, 가치관 등을 칭찬하고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옷이 참 멋지시네요 라는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라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내면의 강점이나 생각의 깊이를 칭찬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이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기운을 얻었네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칭찬은 상대방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며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관심사를 찾아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관계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영화, 음악, 취미, 혹은 특정 사회, 현상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세요.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며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아서 함께 찾아낸 공통의 관심사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인 말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너무 무겁거나 지나치게 진지한 말투보다는 편안하고 유쾌하며 때로는 위트 있는 대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유머와 함께 부드러운 감정 표현을 적절히 섞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라는 다소 건조한 인사보다는 오늘 선생님 만나서 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 덕분에 제 남은 하루가 온통 즐거울 것 같습니다처럼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 표현하는 거죠. 상투적인 인사 대신 상대방에게 설렘을 유발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첫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선생님을 뵙는 날이군요. 어제부터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괜히 옷만 수십 번 갈아입었네요. 와 같이 살짝 과장된 듯한 유머러스한 표현도 때로는 신선하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화의 마무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만남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겨보세요. 오늘 선생님과 대화가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네요. 벌써 헤어질 시간이라니 아쉽습니다. 다음엔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처럼 아쉬움과 함께 다음을 기약하는 말을 건네는 거죠. 이런 작은 멘트들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과 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다음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는 일종의 다음 만남 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 즉 카톡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분들께는 이 카톡 대화 기술이 관계의 진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안부 메시지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밥 먹었어? 라는 무미건조한 질문 대신 오늘 하루 동안 선생님이 문득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힘들진 않으신지 걱정되네요. 와 같이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메시지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때 선생님과 함께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처럼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답장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여러분과의 미래를 그려보게 하는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다소 가벼워 보이거나 오히려 너무 어려 보이려고 애쓰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텍스트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데는 이모티콘만한 것이 없죠. 단,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어색하시다면 대신 귀엽거나 위트 있는 사진 혹은 의미 있는 풍경 사진 등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답장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많이 바쁘신가 해서요. 천천히 답장 주셔도 괜찮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와 같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는 여러분의 인내심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널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선생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처럼 설렘을 유발하는 말버릇을 사용하는 것도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빨리 보자, 사진 좀 보내줘와 같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요구하는 표현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성 관계에서 피해야 할 대화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정치나 종교처럼 서로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고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제는 자칫하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거나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단어나 전문 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주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현학적인 표현도 자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자기 자랑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를 적절히 어필하는 것은 좋지만 대화의 주도권을 오직 자신에게만 가져오려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중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균형입니다. 연애는 시소와 같아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노력하거나 희생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동등하게 노력하고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대화와 행동은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는 곧 신뢰로 이어지며 중년 관계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친구 같은 편안함이나 동료애를 넘어 이성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대화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작정 돌직구를 날리거나 성급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을 담은 구체적인 칭찬이나 설렘을 유발하는 섬세한 표현, 그리고 나아가 상대방과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지혜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든지,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새로운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와 같은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이성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교류는 관계를 단순한 만남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중년 이성 관계에서 성공적인 대화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진심, 어린 배려를 바탕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섬세하고 지혜로운 대화 기술을 익힌다면 분명 그 사람을 여러분의 진정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믿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로맨스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더욱 깊이 있는 연애 심리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